네, 중국 전국인민대표자대회 개막 3월 5일 날, 네, 우리로 치면 뭐 정기국회 정도가 네네. 되는 거죠. 네, 1년에 한 번씩 정도 열리는 것 같은데, 성장보다 분배다? 네네. 분배면은 뭐, 그 서유럽 선진국가가 연상이 되는 그런 말인데, 자, 중국의 그 경제 정책, 경제 구상,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면, 네네. 우리 바로 가까이 있는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네네. 없고, 우리 자본시장, 금융시장에도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정영희 기자. 먼저 네. 그 전인대에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먼저 좀 짚어주시죠. 네, 앞서 말씀드렸듯이 5일 그 전인대가 개막을 했는데요. 그 2011년 중국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를 발표했습니다. 네. 그 일단 발표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. 5개년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7%로 하향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국 쪽에서 내거는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8% 정도 수준인데 네. 올해까지 그러니까 2011년까지는 8%를 유지를 하고 그 후에 5개년 동안에 성장률 목표치를 7%로 낮추겠다 이런 식의 네. 발표를 했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또 부문별로 살펴보면은 투자 증가율 목표치를 기존의 20%대에서 18%대로 하향을 했고요. 반면에 소비 증가율 목표치는 16%로 상향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뭐 말씀하셨듯이 소비 확대를 위한 민생 분야에서 투자도 강화를 했고요. 야, 내수가 더 중심인데 네, 이제. 네. 그래서 뭐 예산안에서 중앙재정 지출 증가율이 12.5% 정도 수준인데요. 교육, 의료, 보장성 주택 등 민생 관련 투자 증가율이 19.3%를 제시를 했습니다. 거기에 농민이나 농업, 농촌 관련 투자 증가율 역시 18%대 수준으로 제시를 했고요. 그래서 사회보장 확대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소비 여력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. 네. 그래프 같은 게 표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잠깐 저 그 표를 보면서 좀 매듭을 짓죠. 네. 자,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. 야, 저렇게. 네네. 말씀드렸듯이 GDP 성장률은 2011년까지는 8%로 하고 네. 그 후에 5개년 동안에를 7%로 낮췄고요. 그다음에 소매 판매 증가율을 기존의 15%에서 16% 정도 수준까지 늘리는 반면에 그 투자 쪽으로는 기존의 한 20%의 증가율을 18% 정도까지 낮추는 그런 식으로 그 경제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. 네. 간단히 좀 정리하면 성장과 분배 가운데 좀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반대로 생각하면 투자가 위축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그 중국 경제가 워낙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요. 그 투자의 어떤 감속은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 투자 감속을 하고 있는 것이 이미 수치로 좀 1월 달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요. 네. 1월 달에 신규 대출이 이미 25% 정도 감소를 했고요. 중앙정부 공공투자 역시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신규 대출의 감소를 이끈 항목은 특히 이제 가계 중장기 대출이라고 해서 대부분 이제 모기지 관련 대출이고요. 네. 그 말씀 이미 많이 아시다시피 중국 쪽에서 워낙 부동산 거품이 많다는 그런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쪽들을 좀 조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기업 중장기 대출 역시 한 37.5% 정도 감소를 했는데 이것들은 이제 기업들이 중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좀 감소시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뭐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 기업들이 이제 어느 정도나 영향을 받을 것인데 그러니까.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나 좀 우려를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6% 정도 되고 있거든요. 아, 4분의 1도 없네요. 예, 예. 우리나라 이미 미국을 제치고 최대 수출국으로 떠오른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죠. 그 투자에 브레이크를 건다는 것이 그렇게 반가운 소식만은 아닐 것입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좀 수치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도표가 하나 또 있는데요. 그것도 네. 같이 보여주시죠. 아, 정말 귀한 CG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, 오늘 아주. 네. 네, 지금 보면은 2007년 이후로 2010년까지 중국 정부가 내세운 목표치가 계속 8%였는데 그렇죠. 실제 그 성장한 것을 보면 2007년에 14%, 네. 2008, 9년에서 9에서 10% 정도 수준이어서 8%로 제시를 했다고 해도 그거 이상 충분히 나왔던 네. 그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당장 7%로 목표치를 낮췄다고 해서 중국 경제가 7%까지 다운될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. 그렇죠. 시쳇말로 중국 정부 네. 관광들은 좀 이렇게 뻥카를 잘 친다. 네, 네. 뻥카를 잘 쓴다. 네, 네.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네. 것 같은데.
저 나가는 저 CG가 지금 MTN에서 상당히 좀 귀한 CG들입니다. 귀한 CG입니다. 네. 그렇죠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우리 기자들은 함부로 요새 CG 얘기 못해요. 네. 그렇습니까? 네. CG, 네. 네. 그렇습니다. 자, 정연희 기자. 네. 그래서 이제 전인대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7%로 낮췄다 해도 실제로는 뭐 상당히 10% 네. 가까운 그 성장이 예상된다는 전망들이 나오는데 분석도 많고. 자, 그렇다면 중국 테마주들은 그대로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? 아니면 좀 어떤 테마주들이 좀 다시 좀 주목받고 있는지 좀. 네네. 일단 그 중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건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이미 아시다시피 그 중국 지니계수가 그 지니계수라고 있죠. 소득 불균형을 나타내는 계수인데요. 0.4 이상이면은 소득 불균형 정도가 좀 심각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0.47 정도 수준으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아랍권에서 발생한 제시민혁명 이후로 중국 베이징에서도 그 같은 게 발생을 하는 등 굉장히 그 불균형 성장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불안한 민생 안전을 위해서 그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것이고 단순히 투자를 줄이겠다, 투자 성장을 줄이겠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배를 확대해서 소비 확대까지 이뤄내겠다. 이런 식의 정책 의지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중국 관련주들이 수혜가 여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. 중국 관련 기존에 두 가지로 좀 분류가 되는데요. 두산인프라코나 두산중공업처럼 중국 투자 관련주 쪽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네. 또 베이직하우스나 웅진코웨이, 소비. 아모레퍼시픽, CJ오쇼핑 등 소비 관련주들이 있습니다. 뭐 전인대에서 나타난 정책 의지가 소비 확대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 뭐 그 중국 소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좀 혜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증권가에서는 투자 관련 종목은 좀 어떤 그 중국의 투자 증가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만큼의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런 것 그 낮아진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이후에 접근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소비 확대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그 기업들, 네네. 뭐 베이직하우스라든가 웅진코웨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, CJ오쇼핑 이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대응하는 게 어떨까? 네네.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투자 아이디어를 이번 네. 전인대를 보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. 우리 정연희 기자의 좋은 말씀이었습니다. 자, 그 관련돼서 좀 이렇게 딱 하나만 찝으신다면 조금 아까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. 네네. 뭐 짧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. 네. 일단 국내 중국 관련 기업들 움직임,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, 네. 그 마케팅 전략이 그 중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가늠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최근에 화장품 브랜드 리엔케이라는 걸 런칭을 하면서 네. 그 모델로 고현정 씨를 써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에 굉장히 그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네. 증권가에서는 이런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그 중국에서 좀 이렇게 저가 브랜드가 아니라 고가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굳혀나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내 시장에서 오히려 톱 모델을 쓰고 국내 시장에서 좀 확고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중국 관광객들 오면은 그런 광고 볼 거고 뭐 이런 네. 판매량 되는 모습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그 리엔케이는 사실 저를 포함한 여성 소비자들이 상당히 네네.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브랜드인데요. 그래요? 주름을 없애준다고 네네. 해서요. 네, 야, 그게 그렇습니다. 웅진코웨이 거예요? 네네, 웅진코웨이 거고요. 화장품? 문제 네. 아니에요. 네. 그렇군요. 중국 쪽에서는 마사지샵이나 뭐 이런 데서 좀 저가 쪽으로 니치마켓을 좀 그 노리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뭐 그렇군요. 국내 시장에서 하는 것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모레퍼시픽 같이 좀 이렇게 고가나 네. 아니면은 좀 명품 브랜드 쪽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피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. 그렇군요. 리엔케이 아주 중국 인민들의 주름을 쫙쫙쫙 펴주는 그날까지 네, 네. 웅진코웨이 주가가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